예,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게 가는 속도가 네.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참 너무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올해도 반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참 시간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데요. 이쯤에서 한 해의 절반을 또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기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참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옆집 이웃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날 분은요. 내 사전에 못 파는 물건은 없다. 세계를 무대로 발로 뛰는 무역상입니다. 개성산인 전권열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 사전에 못 파는 물건이 없다. 네. 이런 뭐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또 못 파는 것도 많죠. 예. 근데 못 파는 것만 못 팔고 음흠. 팔 수 있는 거는 다 팝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네. 잘 모르겠죠. 이게 무역상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오파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오프닝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예. 중간상인이죠. 중간상인. 일본말로 낙가마.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미셔너 또 다른 말로는 예. 쉽게 표현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 아하. 그러면 사람으로 예. 치면 결혼식 그 저기 중매하는 분. 네. 아. 중신합이 정보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예, 무역의 그런 중신합이 중개상 그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네. 중간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죠. 관리도 하지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이어를 찾는 경우가 있고 음.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생산 공장에 작업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다 만든 뒤에 출고까지 선적까지 네. 그렇게 하는 또 아이템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혼자 일 하다 보니까 많이 딸립니다. 일은 많은데 예. 제가 손이 딸리다 보니까 바이어만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고. 그 연결고리만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바이어만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예. 해외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시장 조사죠, 마케팅. 그 시장 조사만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코미션 받아먹고. 예. 오. 제 마음대로 그게 뭐 일정한 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없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하긴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마진이 좀 많이 남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받는 거고 아하. 조금 나오면 적게 받고. 그 흥정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실랑이를 벌일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네. 장사가 안 됩니다. 제가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 거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커미션을 안 받아도 합니다. 왜냐, 다음을 위해서. 예, 일단 뭐 같은 이렇게 맞습니다. 인맥을 좀 나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냥도 준다. 맞습니다. 오호, 예. 저는 그냥이지만 그 공급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면 안 되죠. 예. 생산하고 돌려야 되니까. 네네네.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국에 와 계시지만 보통 해외로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고 현재의 이제 무역 프리랜서죠.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25년이죠 합해서 아마 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한 반, 많으면 반. 안 그러면 3분의 2가 거의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네. 그럼 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해외로 많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닌다는 예. 건데 그럼 지금까지 예, 예. 많은 나라를 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몇 개국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도시로 치면 한 3, 400개. 나라로 치면 130개.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미국 중부, 서부, 동부 큰 도시를 거의 다 가봤으니까. 미국에는 대한항공 가는 또 큰 도시는 다 가봤으니까. 전 세계가 다니시는구나. 정말 200여 국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130여 국이면 3분의 2 이상을 그래도 밟거나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해외 무역을 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 나갔을 때 가장 긴장되고 힘든 게 언어가 잘 통할까 말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아까 뭐 130개 예, 국을 다닌다고 130여 개 그랬지 않습니까? 국이면 근데 뭐 영어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예, 될 거다. 그거로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장벽은 없으신가요? 장벽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네. 사실 보통 이제 외국어를 몇 개 하십니까? 이래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네. 영어 몇 개국 합니까? 이래 물어봐야 됩니다.
영어를 영어 몇 개요? 영어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미국식 하나죠. 영어로만 아니면 영국식 영어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죠? 단위 보면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아, 영어가 달라요? 심지어 네. 우리나라 말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말 다 틀리죠. 그것도 그쵸. 영어도 다릅니까? 영어도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가잖아요. 네. 뉴욕 말, 지방 말 틀립니다. 억양이 다른 건가요? 그- 억양도 사투리가 틀리고. 있습니까? 발음도 틀리고 네. 다 틀립니다. 미국에서도. 아니 그럼요. 우리 서울, 경상도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궁금해요. 우리 근데. 시청자분들이 예. 알아듣기 쉽게 예.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예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뱅크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방크, 그는 이제 영국식으로는 방크, 미국식으로는 뱅크. 네. 그 다음에 중동을 비교를 하면은 미국 가면 저보고 이제 미스터 전 이래 부르잖아요. 중동 가면 미스터로 첸. 요게 영어입니다. 영어. 미스타 루라고 하는군요. 미스터 전이고 예. 미국 가면은 네. 중동 가면 미스터로 첸. 미스타루 첸. 그게 영어라니까 영어. 아, 미스타로 첸이. 예, 자기들이 그 쓰는 영어예요. 영어. 아. 저 남태평양 쪽 가면은 굿 애프터눈. 예. 오후 인사 그죠? 영어로. 굿 에비뇽 겁니다. 그거 영어입니다. 저거가 쓰는 영어. 오, 굿 에비뇽. 굿 뭐 에비뇽. 프랑스 말 쪽. 맞아요. 그다음에 닭 치킨. 예. 네. 꼬꼬루 겁니다. 꼬꼬루. 꼬꼬로요? 예. 우리나라 꼬꼬닭은 있습니다. 꼬꼬루죠? 꼬꼬루. 비슷하네요. 그런 게 꼬꼬닭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꼬꼬닭도 영어네요? 그 우리나라 어성어죠, 어성어. 네. 예. 그런 게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도 영어를 몇 개 나라 영어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아. 영어, 독어, 프랑스어, 뭐 아랍어 이거 다 해봐야 네. 뭐 5개국, 6개국 한다 그런 분 있죠. 그렇게 별로 안 쓰입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아까 이제 해외 영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예, 예. 계속 했는데 네. 해외 무역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한 거는 20년. 아. 현재 지금 오바상 국제 무역 중진합의 한 지는 한 5년째. 합의 25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25년이면 네. 강산이 2번 반 변했죠. 그렇죠. 보통 한 번씩 나가면은 네. 해외에 나 체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직장 생활 다닐 때는 초창기에는 몇 달씩 있는데 파견 근무를 나왔으니까. 네. 몇 달씩 근무를 하는 게 이제 다반사고. 그냥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건 짧게는 한 2박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 그 정도입니다. 근데 2박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가까이 있는 나라에 갔다 오는 동남아시아 쪽. 중국이나 일본 이런 네. 데. 미국도 제가 2박 3일 갔다 온 게 한 2-3번 있습니다. 오호. 급한 샘플 갖다 주러. 네. 샘플 해봐야 쪼가리, 흥급 쪼가리 해봐야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그럼 뭐 몇백만 원 들어. 택배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택배로 가면 5일 걸립니다. 그런 게 직접 직접 가는 게 낫군요. 예, 왜냐하면 겸사겸사. 음. 그 중국 공장에 갔는데 빵꾸 안 왔어요. 샘플 빨리 갖다 줘야 그쪽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다른 공장 수배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사장님이 내 일에 보고를 하면은 바로 가라. 그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요. 그럼 그거 전해주고 이거 샘플 보다가 이거 해봐야 뭐 흥급조갈인데 그거 전해주고 2박 3일 가는데 하루, 볼일 보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렇게 되고 옛날에는 또 자동차 부품 수입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라인 끊긴다 해가지고 미국 펜실베니아까지. 펜실베니아 조그만 도시에 벤틀리 하리스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2박 3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들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왔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라인 쓴다는데 어떡합니까? 굉장히 여러 나라에 정말 많은 물건을 팔러 다 가시고 또 많은 물건을 파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처음 가는 곳 또 처음 판 물건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예. 맨 처음에 판 물건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운동화, 운동화. 신발. 사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어야 다니고 뭐 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또 첫 직장이 운동화 생산하는 데고 네. 생산 수출하는 업체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화를 제대로 이제 팔게 된 거는 그 책 제목처럼 식인종에 운동화를 팔았다. 그거는 이제 그 재고를 정리하러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신발이 사양 산업에 들었기 때문에 동남아로 뭐 중국으로 다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재고와 그걸 빨리 처리할 때가 쉽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 신발 안 신는 동네 가면 빨리 팔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보를 듣고 남태평양에 선나라 갔죠. 석 달 동안 60컨테이너 팔았습니다. 오. 재고 다 팔아가 없어가지고 다른 집 그것도 팔아가지고 부산에 신발 공장 많잖아요. 네네. 부산에 신발 재고 제가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 그것도, 아니, 네. 식인종들한테 운동화가
정말 식인종한테 되지? 파신 건가요? 근데 왜 식인종이라는 그 언어가 나오는 언어가 나왔냐면 네. 물론 옛날에는 사람 잡는 거 식인종으로 해죠. 그 뜻이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 부족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네. 활 그쪽이 들고 정말 예. 많으니까요. 예. 활 들고 창 들고 지금 싸웁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93년도 4년도 그때 갔으니까 처음에 네. 그때 갔을 때도 그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싸웁니다. 총도 막 나는 애들 그 전쟁 노래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물어보니 그 전쟁하는 거래 그냥. 뭐칼 들고 막 이렇게 창차고 살 쏘고 하는 게. 칼은 없더라고. 활 쏘고 칼은 이제 조그만 칼 차고 다니고 네. 활 쏘고 긴 창 있죠 창. 네. 그걸로 막 이런 뭐 얼굴 막 뒤집어 쏘고 색 막 칠하고 부적이 많으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은 영등포 여의도인데 그거는 적이에요 적.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 싸우고 여기 병원에 제가 말라리아 약을 타러 병원에 갔는데 요 활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사람 있더라고. 오호. 활 맞아가지고 그 전쟁하다가 호송된 거지 쉽게 말해서. 예, 예. 네. 그런 이제 저끼리는 싸우는데 이제 일반 외부인들은 자기들한테 해를 안 끼치면은 뭐 일부러 해는 안 끼치고 또 문명이 자꾸 이래 미개인에서 자꾸 이제 문명인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 중에 이제 식인종한테만 팔은 게 아니고 여러 부족한테 팔았는데 그 처음에는 좀 겁났죠. 막 겁도 주고 공항 갈 때부터 이제 공항에서 네. 항상 만났는데 뭐 이야기도 하고 가면 조심해라 샀고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 그 물건 파는데 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라이벌 뭐 그런 것 때문에 참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뭐 아니던데. 그런데 이제 물건을 팔아주시면 이제 맨발, 물론 신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발. 아, 저런 사람들 이제 신발을 신기면은 양이 상당했구나. 직접 팔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매상에 파는 거예요. 도매상에, 예. 예. 자기들 가서 이제 사시는 거죠. 예. 그럼 사면은 우리도 어릴 때 맨발 다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네, 발전해서 네, 고무신 신고, 짐신 네. 신다가 고무신 신고 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흥급 운동화, 그 다음에 가죽 운동화. 네. 그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개 국가에서 지금 자꾸 이 TV에도 나오고 발전되고. 나오니까 발전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 자꾸 쓰는 거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발을 사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안 신고 목에 걸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아, 맨 처음에는요. 아. 우리 고무신 신고 그럼 축구할 때 그럼 축구할 때 실제 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런 반응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엔 저거 불편하지. 아, 예. 양말을 안 신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화가 불편하군요. 미끌미끌하니까 예. 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네. 양말도 팔아먹었지. 아, 양말을 신고 신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꼬시지. 그런 식으로 자꾸 맨발로 해도 되는데 지금 뭐 뿌린다고 지금 맨발로도 많이 신잖아요. 구두도 맨발로 신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듯이 눈에 막 보입니다. 아, 저건 또 저렇게 하면 되구나. 또 저렇게 팔면 되고 또 이런 것도 팔면 되구나. 자꾸 막 떠오릅니다. 메모를 하죠. 예. 제가 직장 생활 20년 했는데 그 다이어리가 다 있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메모하시는 거예요? 적는 게 생활화 돼가지고 막 무조건 적습니다. 처음에 그럼 그런 것들 눈에 이렇게 막 보입니까? 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까요. 예. 직접 가서 뭐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프리카 한번 가시죠 한 이유가 직접 가면 다 틀린다니까. 지금 눈을 겁도 안 납니다. 실제로 안 무섭습니다. 가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팔았던 물건 중에 좀 운동화처럼 예. 네. 정말 이것만큼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이거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대단하다. 생각해도 대단하다. 와 이게 웬 일이야? 웬 대박이야? 예. 이렇게 생각했던 물건들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시장에서 예. 박상 그거 알죠? 박상. 시골에 살았던 박상. 박상 알죠? 지금 요즘 말은 이제 뻥튀기 그죠? 예. 뻥튀기 기계. 아프리카에서 뻥튀기 뻥튀기 기계. 기계를 파셨어요? 그게 그 왜 오. 아프리카에 뻥튀기 알죠? 이 돌아오면서 예, 예, 뻥튀기. 예, 예. 그 이제 이 먹는 게 부족하니까 네. 조그만 식량으로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아. 기발한 이 생각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네. 그 당시만 그럼 해도 그걸 처음 가져가신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 아마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그 기계가 모자라 가지고 네. 원래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게 조립만 했는데 네. 물량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지에서 만들었죠. 현지에서 그 네. 대장간이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거기서 만들어가 조립해가 막 팔았죠. 어느 정도 팔다가
직접이 참 해보고 싶어, 직접이 뻥튀기도 해보고 싶었지만 또 거기까지는 못 하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예? 또 너무 또 다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그걸 이제 하다가 또 아이디어에 떠오른 게 그 아날로그 카메라, 사진 인화기기. 예. 왜 또 그걸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 아프리카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지바른 짠디밭에 막 누워 있습니다. 애들이 막 홀딱 보고 누워 있어요. 아, 사람들이요. 예, 뭐 할 일도 없고 네.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먹는 게 일이기 때문에 맨날 풀 뽑아 먹고 뭐 과일 따먹고 이게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일반 사람들 그러면 이래 가다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누워 있다가 예. 딱 일합니다. 사진 저거 하는 것도 아닌데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네. 딱 일 안 씁니다. 사진 딱 있습니다. 찍으면은 사진 찍는다는 건 아시나요? 알죠. 뭐 뭔가 일 한다 그러니까 쫙 일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미군 들어오면 뭐 궁금해가 뒤에 쫄쫄 따라다니까 네, 뭐 네. 초콜릿 받아먹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착안을 했지. 그 이제 현지 그 읍내 다운타운에 그 도매상 자파상 이런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지. 그런 게 없다. 지금 가져오면 논한다. 그런 게 이게 빨리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됩니다. 장사는. 근데 예, 무역을 하다 보면 잘 팔릴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이것만큼은 정말 대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물건이 있을까요? 안경테, 안경테요. 중고차. 네. 중고차 지금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죠, 다.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중고차도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전문으로 딱 잡아가 하는 분들은 잘하죠. 그나마 또 중고차는 지금은 현재 그 바이어들이 거의 한국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아, 그분들도 하기가 뭐 무역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죠? 와서 네. 직접 와서 한국말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요. 네. 다 자기들이 가격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그 안경테 같은 경우도 이 보기보다 이게 엄청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구조가 예. 복잡한가요? 조립하는데 이거 라인 그 공장에 가가지고 조립하는 거 보면은 그냥 대충 하다가 나중에 클레임 당먹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그 이태리, 프랑스 이 고급 집에만 팔거든요. 브랜드. 그럼 우리나라 제품을 예, 예. 갖다가 네. 조금만 하자면 다 바꿔됩니다. 다 클레임 겁니다. 클레임.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 한 그럼요. 콘테이너 그냥 다 반품되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럼 전수검사 해가지고 가서 뭐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전수검사 해서 1000개 보냈는데 10개가 이상 있다. 그러면 다 바꿉니다. 다 이 백십 됩니다. 네, 다 이 캔슬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경테 공장에 가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조립을 합니다. 네. 제가 가서 일일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오, 왜요?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네. 실수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보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고급 안경들 하기 때문에, 이 안경테이 사실 이게 엄청 많이 남는 아이템이거든요. 이 브랜드 하나에 따라서 가격이 뭐 천차만별입니다. 예. 어떤 브랜드가 붙느냐에 그럼요. 따라서요. 이게 그러면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다. 일반 우리 시중에 가면 뭐 몇만 원 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는 얼마나 합니다. 그거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그게 이제 붙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안경집들이 또 벌거 아닙니까? 이제? 또 안경 맞추면은 그 몇 년을 쓰는데 금방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예. 그럼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저는 그냥 영업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주면은 그걸 파는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 관리까지는 제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다른 거 못 하나. 괜히 이거가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미련 없이 그냥 딱 적고. 물론 간혹 가다가 요청하는 데 있으면 뭐 큰 문제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네. 메인으로 볼 때 예. 안경테하고 중고차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렵구나. 아. 딱 포기해버리지.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빠르네요.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네. 빨리 포기해야지. 괜히 그 미련 갖고 있다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차 다 지나갑니다. 예. 저도 순간적으로 안경테 하나에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짜리 둔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도 고민을 했던 게, 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속으로.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게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죠. 현실까지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도 처음에 네. 다른 제품을 취급할 때 이제 안경테를 하게 했는데 사실 다른 그 팔로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이 안경테는 요 가방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거. 네. 요만 가득 넣어도 상당히 그게 차비도 나옵니다. 비행값이 나옵니다. 아, 그 잘못- 한가방에, 007 한가방에. 그럼요. 비행값 예. 나온다니까 비행값. 예. 한 500만 원 들어집니다. 잘못하면은. 네네네.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건 욕심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안 다루는 그 제품이 없고 뭐 하여튼 뭐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엔 사람 빼고는 다 이렇게 외국으로 무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를 이렇게 네. 다니다 보면은 네.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보안상 안전상의 문제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예. 특히 위험한 국가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라도 물론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사실 무서운 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보면 그렇죠. 예, 심지어 뭐 들어가면 칼 들고 뭐 앞집 뒤집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 미국에는 뭐 총이 있으니까 뭐 총 사건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네. 예. 항상 조심을 안 하면 됩니다. 방어 운전해야 됩니다. 방어 운전. 운전서 저만 잘한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봐올 수도 있고, 네. 옆에서 봐올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길 가면서 앞뒤 잘 보고 다니면서 누가 좀 이상한 사람이 뭐 그런 경우 없나. 그 나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네. 아프리카 속에 유럽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은. 아프리카 유럽이죠. 그 가면은.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남아프리카가.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런? 왜냐하면 특히 요하네스버그 있죠. 수도는 아닌데 행정 수도죠. 네. 사법수도 저 케이프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토리아라는 건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수도고 뭐 이때 나눠져 있는데 요하네스버그가 대도시입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 다 옵니다. 강도들이 더 와가지고 이제 설치입니다. 길을 가잖아요. 네. 특히 외국 사람이 타게 됩니다. 타겠다. 돈을 돈이 많이 많아 보여서요. 네. 그럼 두세 명이서 몰려다닙니다. 지나가다 딱 잡습니다, 그냥.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총 쏘보니까. 오.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총을 가지고 설치니까 네. 움직이면 쏘보는 거예요. 쏘면 바로 거의 사망 아니면 죽습니다. 오히려 저항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가만히 있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 물론 제가 나이지리아 가서 납치도 돼봤고, 네. 그 다음에 유럽 쪽에 가서 막 칼도 찌르고 손이 이상한 빙빙 됐습니다. 오. 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칼 칼질각이죠.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처가 손가락이 도 생기신 있고, 거예요. 네. 용도 있죠. 네. 왜냐면 이런 칼로 이렇게 강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칼은 바로 안 죽잖아요. 그죠? 예. 아주 중요한 부위 만지면.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방어하게 된다고. 그런데 국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칼 들고 있으면 이런 액션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보다 조그만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길 수도 있고, 그죠? 이길 수 있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저는 싸움도 못 하지만, 덩치를 밀어버리시지. 그런데 요즘은 총을 갖다가 설치버리니까, 네. 괜히 갖다가 그냥 얼굴만 쳐서 쏘아버립니다. 마주치기만 해도. 그럼요. 얼굴만 쏘아버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총에 앞에서? 그럼요. 총은 안 맞아봤죠. 네. 위협은 당했지. 총은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네. 나이지리아 라고스라 하는데 지금은 보코하람이라 해가지고 지금 또 날라죠, 그게. 네. 에볼라가 판을 치더니 지금은 아프리카의 IS라고 네.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종교 갈등이 많습니다, 종교. 그다음 부족. 부족이 간의 갈등. 세 군데 부족이 있고. 네.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 이런 범위 되는데 수시로 싸웁니다. 시장에 장사를 하잖아요. 몰려다니면서 싸웁니다. 총 가지고요. 이 몽둥이 들고 네. 서로 무리끼리요? 예예 막 이러면서 걸리면 때립니다 그냥. 외국인들도요? 그럼요. 뺏어가고 이럽니다. 예. 그럼 굉장히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항상. 그런데 제가 납치된 건 어떻게 납치된 길에서 납치된 건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나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숙소가 별로 멀지가 않아요. 거기 뭘 빌드러 가서 장비를 한 게. 빌드러 갔는데 숙소에 그죠? 빌드러 갔는데 무슨 이상한 딱총 소리가 나더라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딱딱하는 거죠. M16 총소리 딱딱 소리 나거든요. 예. 우리 군대 M16이니까 지금은 K1 이런 거니까. 근데 총소리를 생각도 안 했지. 시커먼 사람들이 시커먼 거 덮으시고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총 들고. 좀 처음에는 이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 가만히 있어. 전부 엎드려 가만히 있었지.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잡혀있었죠. 오. 그럼 뉴스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때. 예.
우리나라 D 건설업체,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회사 속도 아니거든요. 네. 다른 회사 직원인데. 또 물건 빌리러 갔다가, 같이 이제 덤으로 예. 부들려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이 억류를 당하시고. 회사들끼리 이제 이 협상해가지고 예. 이제 풀려났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일단 살았으니까 어, 아이고 총 맞아 안 죽었네. 어? 그 얼굴 맞으면 쏘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풀려 나와가지고 그 업체 사람들은 놀래 잡아져가 지금 다 가버리고 한국으로 다 가버리고 네. 저는 아이고 뭐 안 죽었으면 되지. 뭘 그래 그러면서 다 있다고 하죠 저는 일 다 보고 왔죠 뭐. 예. 굉장히 대담하신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아까봐가지고 아, 실제 뭐, 아니. 정말. 근데 간담이 큰 거예요. 네. 여러 막 일도 많았지만 뭐 다반사죠. 쉽게 말해 안 좋은 일도 많았고 뭐 다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뭐 아주 다반사.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네요. 다사다난했죠. 근데 다사다난하신. 보통 이렇게 그 산전수전 겪는 것은 네. 내가 정말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찾아다니면서 그런 산전수전을 직접 겪으려고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참. 예? 물건을 굳이 팔아야 그 나라에 가셔서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하나를 걸리면 하나를 잃을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 보통 뭐 겁이 나면 안 가잖아요. 그 나라에. 두 개를 벌면 한 개는 잃어도 된다. 제가 다 세 개 다 벌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위험한 곳에 가서 해야 이게 먹을 게 많다. 이윤이 많이 난다. 그런 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곳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그것도 영업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 납치됐던 기억부터 뭐 풍토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가족이라면 정말 걱정되고 걱정된다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실제 가족분들한테 미안하거나 뭐 그립거나 그 당시 많죠. 이런 마음들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네.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한 3, 4개월 뒤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했으니까 결혼을. 신혼 때부터 제가 또 술상무를 했습니다. 술상무 그만 아실지 모르겠다. 그 영업상무 술 맨날 마시고 바이더라 접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 정도는 새벽에 들어오고 이랬죠. 그 고생 그때부터 고생 많이 하다가 출장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부 싸움을 해도 오늘 부부 싸움 내일 출장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오면 또 풀리고 언제 싸우는지는 아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출장 가서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뭐 그런 뭐 그리움이나 이런 게 없는데 좀 오래 있을 때 마치고 이제 숙소에 혼자 덩그러니 뭐 친구가 있으면 누가 거의 저는 저 혼자 다니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듣고 뭐 지금 인터넷도 많이 듣고 옛날에 인터넷도 그런 것도 뭐 없을 때니까 그냥 마냥 누워서 그냥 뭐 생각하고 뭐 혼자 흥얼흥얼거리고 뭐 먹고 그게 답니다. 어떤 노래 사진 보고. 들으셨어요? 제가 노래는 듣는 거는 여자 노래를 내가 많이 듣고 부르는 거는 이제 당연히 남자니까 키가 맞아야 되니까 남자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여자 노래는 제가 그 이미자 씨, 아, 하춘아 씨, 조미미 씨 이런 노래를 제가 좋아하게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옛날 노래 그 가사들은 참 인생 그 시 아닙니까 시. 특히 그 이미자 씨 노래를 보면은 이 타국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많이 해요. 네. 그게 왜냐면 옛날에 그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외국 가서 일하고 이럴 때죠. 현숙에 뭐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미자 노래도 뭐 모정 뭐 타국에서 타국 나그네 네. 그걸 가사를 딱 보니까 저라 저. 아. 그 가사 보면 제 이야기더라고. 보통 남자들은 예. 그냥 음악에 취해서 노래를 듣고 부르고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안에 그 가사 내용을 듣는 분들은 여성분들 감성적인 분들이 좀 맞아요. 많이 저는 하거든요. 가사를 듣지만. 네. 예. 큰 남자가 섬세하다. 아, 큰 남자가 섬세하다. 좋게 말하면 좀 궁금한 건데, 자, 네, 나쁘게 네, 말하면 네, 네. 그런 게 이제 이게 그 혼자 있으니까 집중하게 되더라고, 뭐든지. 여러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혼자 있으니까 저 혼자 아니면 그냥 그 공간에 네. 뭐 한 가지 꽂히면 그거 계속 집중하게 되고 뭐 생각도 그렇고 노래도 이미자 노래 그 한 번은 그 숙소에서 그 한국인 숙소인데 이미자 씨 테이프가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 일찍부터 몇시까지. 제가 그 노래를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얼마 차에서 맨날 그 노래만 듣는 게 요즘 노래 안 듣습니다. 그 노래만 막 들으니까 왜냐 노래가 감흥이 있어요. 그 노래들이 다. 지금도 기억나세요? 나죠. 지금 나는데 그 이제 부를 때는 여자 노래는 잘 안 부르지. 키가 맞으니까. 아니 그래도 뭐 키는 뭐 상관없고요. 예. 그때 그 많은 그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예. 그 외로움을 달래줬던 노래 한 소절이 있다면 가장 좋아했던
내가 정말 외로웠어.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외로울 때. 예. 이 노래를 내가 좀 이 부르면 노래만 그나마 들으면 그래. 내가 위안이 좀 돼. 라고 했던 노래가 있으면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예. 네. 음악 이래야 원래 노래 잘 나오는데. 네. 네, 박수 치드릴게요. 네, 박수 치드립니다. 사부는 사박자입니다. 이 도로토기 때문에. 4번은 3번, 예. 애타도록 보고파도 만날 길 없네. 오늘도 그려보는 보고픈 얼굴 그리움만 쌓이는데요. 오. 아, 정말 잘 부르시는데요? 오, 나 노래를 잘하십니다. 술상물 출신 아닙니까? 많이 부르셨구나. 노래는 이제 그거 정말 잘하시는데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지금은 노래방 없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니까. 네? 근데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이 노래 깊은 의미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 그리움은 가슴마다라는 노래는 이게 이미자 씨 노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까? 친구를 그리워했습니까? 누굴 그리워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전부 다. 혼자 있으니까 오만 생각도 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눈물 막 나요. 지금은 눈물 나면 안 될 것 같아 꼭 참았는데. 네. 진짜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부르시면서. 눈물 나죠. 네. 눈물 나고 혼자 우리 큰애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녹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나이가 25이거든요. 언제 커픈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오호. 꼬마 때부터 예, 예. 네, 꼬마 때부터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와이프는 이제 애 없을 때는 와이프를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애 사진 보고 그 머리맡에 있죠. 침대 머리맡에 딱 사진 나눠놓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예. 해봐야 굳이 전화 뭐 돌리고 하는 건데 네. 노래 부르면서 달래고 이제 집에 이제 그 현지에서 이게 집에 왔을 때 이런 것도 스트레스 부르고 기타로. 기타 대학교 때부터 또 이 한가닥 예. 한 가닥. 네. 노래는 이게 술상무에 기타에. 여러 가지 영업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라고만 하기에는 예. 굉장히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하고 그런 그리움들,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다 좀 감수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해외 영업을 하는 이 해외 영업에 정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하면 할수록 이 양파 껍질을 벗게 되듯이 이 재밌더라고 일이 오.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만큼 예, 예, 예. 예? 그래서 성취감도 그런지 있고, 예, 예, 했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내 천직이구나. 물론 돌아다니면서 물건만 파는 것도 아니라 사람 마음도 주고받고 뭐 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세월이 잘 가니까 일단 이게 내 맞는 직업이구나. 안 지겨우니까 일단. 그럼 천직이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이 일을 하게 참 잘했다. 매력이라 하는 건 일단 뭐 외국 사람들 만나서 영어로 뭐 이야기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 나면 또 구경도 하고 뭐 그런 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매력이라고 보겠죠. 근데 지금까지 정말 130여 개 국가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예. 아직도 가보고 싶은 국가, 꼭 시장이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남아 있을까요? 전 세계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유엔 가입국 뭐 필요 없고 그냥 하여튼 대충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30개 정도 가니까 나머지 한 70개 정도는 사실 안 가도 되는 나라죠,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건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하면 20, 3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도 솔직히 내가 갔다 온 데도 어딘지도 모르는 데도 있어요. 뭐 이상한 나라도 많아요. 뭐 트리니다도 토바고 뭐 샀고 마틴제도 뭐 샀고 이상한 나라 많아요. 뭐 저기에 가면 뭐 나라 비슷한 이름도 있고 미국 조지아 주도 있는데 유럽의 그루지아가 조지아 되는 바람에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그 세계는 넓고 갈 곳도 많잖아요. 팔 것도 많죠. 팔 것도 많은데 고민하면 여러 가지 차관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 나라 기준으로 해도 다 못합니다, 이제는. 예, 다 못하고 그 안에서만 해도 진짜 뭐 더 못해서 탈이지. 그 나머지 70개는 사실 뭐 호기심에 제가 뭐 여행차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갈 수 있을 그런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물건 팔기 위해서는 뭐 물론 굳이 찾아보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130개 요만도 충분하니까. 이 나라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 해외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충분하죠. 여기 몇 개만 해도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다 130개 필요 없죠. 뭐 2, 30개만 돼도 충분하니까. 근데 해외 영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 힘든 해외 영업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한번 돌이켜 보면 후회를 해본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후회에 일에 대해서 후회한 건 없는데 네. 아까 뭐 말한 이제 가족 관계 간에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제가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도 못 참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계셨어요. 네. 그렇죠. 왜냐 장인 어른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사장님하고 직원 3명이 이제 출장 갔을 때요. 집사람 들었지. 지금 비행기 타고 오면은 이미 다 끝나요. 바로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예약해도 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뭐 3일 장하면 끝나잖아요. 다. 어차피 와도 못 보는 거 이해하시겠지. 오늘 일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 같이 간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 안 하고 그냥 많이 아프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일단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그 왜 이야기하는 거지? 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해와에 어차피 참석 못 하는 거. 그럼 바로 내려가라. 이제 바로 한 일주일 뒤에 산소 가서 진짜 노래 그 부르자는 의미에서 산소 가서 이제 엎어져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랬고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인데 또 외국 갔을 때죠. 80 중반 돌아가셨으니까 건강하시거든. 네. 나쁘게 말하면 팔자 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또 역마살이 뭐 있다 돌아다니는 일이니까 예. 뭐 그런 이제 말인데 이제 후회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식이 아버지 임종을 못 봤으니까. 아버지 임종도 뭐 장례식도 못 보고 와가지고 49제 참석해가지고 네.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너무 그런 상황이니까 형이 좋은 의미를 당해가지고. 야 형이 야 너는 울지도 않았냐 이러더라고 저보고. 바로 했으면 진짜 막 감정에 뽀뽀지고 울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도 제가 참석은 못 해도 안타까운 게 좀 덜한 거는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좋아하시는 뭐 술, 뭐 좋아하는 음식 대학생 때부터 집에 오면 내가 다 사드리고 담배부터 다 사드리고 수시로 뭐 전화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커서 출세해서 아버지 효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뭐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 살았을 때 뭐 성기기란 다해라 말이 있듯이 네. 저는 아버지 살 때 막걸리 한 병이라도 내가 자주 사드리고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돌아가신 걸 제가 못 봐도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 비행기 타고. 효도를 그만큼 잘 했으니까. 굳이 뭐 효도를 뭐 잘했다고는 물론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찾아뵙고 시골 가서 이래 뭐 담배 한 갑이라도 사드리고 편안하게 전화도 한번 하고 그걸 내가 자주 뭐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니까 아이고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못 봤지만 아버지도 이해하겠지 뭐 그래 형한테 물어보더래요. 내가 어디냐고 아직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고 사실은 뭐 오고 있진 않았는데 와봐야 이미 끝났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니까 이제 못 보죠. 근데 일도 하고 왔죠 뭐 또 독한 사람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멀리 거지 갔는데 참 12시간 또 와야 되는데 참 이게 직업이라는 게 그죠? 예. 참 가족 간의 그 부자지 간의 그 정도 상당히 끈끈할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일의 어떤 침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참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참 말씀을 계속 쭉 듣다 보면요. 정말 본인의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본인의 인생을 아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신다면 네. 내 인생은 정말 그래도 후회 없다. 잘 걸어왔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후회도 없고 아까 말씀 후회는 없고 네. 천직이다 생각하고 네. 그 성공했다 그런 거는 진짜 모든 게 다 이제 그래서 때 성공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돈 많이 번 걸 성공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돈을 떠나서 그 사실이 뭐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 뭐 월급 그 받아가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년째 이제 이런 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지사람들 제법 태평이라고 하고 막 완전 낙천적으로 제가 평이 나가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제일 성공했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친구들을 많이 뒀다 그런 거. 비행기 타고 가면은 누구 잘 데 없어도 누구 잘 곳이 있다 하는 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 하는 거. 요거에 보면 제가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돈 많이 번면 뭐 합니까? 혼자 비행기 타고 뭐 아프리카 밀림을 가겠습니까? 뭐 사막을 가겠습니까? 저는 가거든. 저는 마음 먹으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돈은 흔한 말로 하잖아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예? 돈은 진짜 남한테 이 손 벌릴 정도만 안 되면은 되는 거다. 저는 항상 그런 철학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친구들이 많고 제가 마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뭐 물건도 팔 수 있고 뭐 다른 일도 뭐 연관도 시킬 수 있고 또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이 영화 했다가 저 영화 했다가 뭐 마음대로 하여튼 그게 그런 길을 볼 때는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는. 오늘 오는 길에 어떤 그 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은 50부터래요. 맞습니까? 재밌어요. 예? 이 인생 50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슷한 맞는 것 같아요. 나이대니까. 네. 근데 인생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30대는 아직 제가 볼 때 철이 없었던 것 같고 예. 이제 50이 돼서 보니까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도 좀 되고 연륜도 있고 또 연륜도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맞습니다. 미래도 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50대가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적인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일할 나이가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교수님이어서 그러지. 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분도 교수님이거든요. 경남대학교 서울고려대학 석좌 교수님인데 네. 교수님이니까 네. 맞는 통하세요? 말이에요. 네. 똑같은 이야기 하던가요? 네. 맞는 그러니까 40, 우리는 이제 30, 40대 열심히 이래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 네.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30, 40대 사실 일한다고 세월다 보내는 거예요. 일한다고. 정신없이 약간. 그렇죠. 30, 40대는. 근데 60 넘어면 또 너무 나이가 들면 이제 못 알아다니니까. 그 지금 딱 50이 저 같은 거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딱 50이 중간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걸 제가 아까 그 교수님한테도 제가 들었지만 같은 말씀 하시지만 그 아까 처음에 힐라 윤 회장님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인사차 내가 가거든요. 서초동에. 가면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 시작해서 맞거든요. 그분은 제 나이 때 비슷한 만났으니까. 제가 20대 후반, 그분은 40대 후반. 이때 만났거든요. 지금 70이 돼야지. 우리가 50이니까.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말이 지금부터래요. 지금부터 뭐 다른 걸 내가 바꿔 해도 괜찮대. 근데 만약에 저는 바꿔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제가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까지 70이든 80이든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몸에 이상만 없으면은 할 겁니다. 그 뭐 하다 보면 뭐 휠라 윤 회장님 저기 더 분발하시답니다. 나중에 또 넘어설지 모릅니다. 응? 이런 농담도 제가 했지만. 예?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래도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참 오늘 너무 예.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멋지고 예. 사회의 그 미래 어떤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좀 이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십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세계를 무대로 해서 건강한 발로 뛰는 참 건강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천리길 가는 사람은 신발끈 매는 것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새 달이 시작되죠. 지금 혹시 신발끈이 조금 풀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